전 남편과 그의 불륜녀의 결혼식에 딸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한때 제 가정을 망가뜨린 그들과 저를 항상 무시했던 시어머니에게 톡톡히 망신을 주었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아래 댓글로 출석 체크부터 해주실래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빌라가 빽빽이 들어선 동네의 하늘이 주황색, 붉은색, 그리고 연보라색이 뒤섞인 노을빛으로 서서히 물들고 있었다. 지친 하루가 밤의 고요함 속으로 저물어가는 시간이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음은 하루의 끝을 알리는 도시의 자장가 같았다. 집집의 부엌에서는 된장찌개 끓는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라 퇴근길 지친 발걸음이 밟고 지나간 길거리의 먼지 냄새와 뒤섞였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집집마다 각기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이제 막 모인 가족의 웃음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아이의 숙제 문제로 작은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어떤 집에는 길고 긴 기다림의 정적이 흘렀다. 오토바이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골목 끝, 칠이 벗겨진 낡은 크림색 빌라 한 채가 서 있었다. 녹슨 철제 대문과 거의 말라버린 산세베리아 화분이 현관을 지키는 유일한 장식이었다. 하지만 그 집 안에서는 지치지 않는 심장처럼 일정하게 뛰는 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었다. 20와트 형광등의 깜빡이는 불빛이 비치는 열린 창문 너머로 재봉틀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의 중심에는 28살의 여자 박민서가 있었다. 아직 젊은 얼굴이었지만 고단한 삶의 흔적이 그녀를 더 성숙해 보이게 했다. 그녀의 차분한 시선은 빠르게 움직이는 재봉틀 바늘에 고정되어 있었다. 바늘은 푸른색면 원단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주문받은 다른 옷감들이 놓여 있었다. 이웃 아주머니가 주문한 보라색 스카프와 와인색 블라우스, 그리고 나중에 새로운 무언가로 재탄생할 형형색색의 자투리 천들, 관자놀이에서 땀방울이 흘러내려 귓가로 넘긴 잔머리를 적셨다. 집안 공기는 저녁바람도 닿지 않아 후텁지근했다. 구석에 놓인 작은 선풍기는 지친 듯 돌아가며 더운 바람만 내뿜을 뿐이었다. 하지만 민서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다. 바늘과 가위에 찔린 굳은 살이 박인 그녀의 손가락은 정확하게 옷감을 이끌었다. 낡은 재봉틀 페달은 규칙적인 리듬으로 밟혔다. 그녀가 완벽하게 외워버린 하루의 노동요였다. 그때 재봉틀 소리 사이로 더 부드럽고 생기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보세요. 하윤이 인형 새 옷 입었어요. 민서는 고개를 들었다. 색이 바랜 돗자리 위 5살 배기 딸 하윤이가 반짝아기는 눈으로 앉아 있었다. 민서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하윤이의 손에는 민서가 자투리 천으로 만들어준 낡은 헝겊 인형이 들려 있었다. 인형은 작은 손수건을 실리본으로 묶어 만든 새 옷을 입고 있었다. 재봉틀 소리가 잠시 멈췄다.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피곤함 속에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녀의 사막 속 오아시스 같은 미소였다. 굳어있던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부드럽게 녹아내렸다. 정말 예쁘네, 우리 딸. 하루 종일 별말을 하지 않아 잠겨있던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하윤이 정말 똑똑하네. 인형 옷도 꾸며줄 줄 알고. 나중에 커서 엄마랑 같이 진짜 옷 만들까. 하윤이는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이가 다 나지 않은 잇몸을 드러내며 활짝 웃었다. 네 엄마. 나중에 하윤이가 엄마 옷 만들어 줄게요.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작고 맑은 종소리처럼 집안의 정적을 깨뜨렸다. 민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따뜻함으로 가득 찬 이 작은 집을 채우는 소리였다. 하지만 그 따뜻함 속에는 한 줌의 공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민서는 한숨을 쉬며 벽에 걸린 낡은 시계를 보았다. 저녁 6시였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바깥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자갈길을 밟는 구두 소리, 열쇠가 자물쇠 구멍을 찾는 소리. 그것은 남편 지훈의 오랜 습관이었다.
하루가 완벽하게 끝나고 가족이 온전해졌음을 알리는 그녀가 항상 기다리던 귀가의 신호였다. 하지만 오늘 저녁 골목은 그 소리 대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와 옆집 텔레비전 소리로만 채워져 있었다. 민서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훈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최근 몇 주간의 짧은 대화는 항상 회사의 실적 압박, 경쟁이 심해지는 동료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상사에 대한 불평으로 끝났다. 민서는 한 번도 그에게 부담을 더하지 않았다. 새 가방을 사달라고 조르지도, 쇼핑몰에 가자고 떼를 쓰지도, 새 차를 뽑은 이웃집 남편과 비교하지도 않았다. 민서의 삶의 철학은 단순했다. 하루 세 끼 충분히 먹을 수 있고 하윤이가 건강하고 웃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축복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체념 뒤편 민서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애써 외면하려 했던 막연하지만 강력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중한 것, 바로 따뜻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그녀는 이 작은 집을 채웠던 따뜻함, 잠들기 전 나누던 소소한 대화, 드라마를 보며 함께 웃던 웃음, 저녁 메뉴를 두고 벌이던 작은 논쟁이 모든 것이 서서히 증발하고 그 자리를 무거운 침묵이 대신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날 밤, 그녀의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지훈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지훈이 가장 좋아하는 계란 프라이를 올린 김치찌개를 정성껏 준비한 민서는 최대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문 앞에서 그를 맞았다. 여보, 왔어요? 어서 씻어요. 당신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놨어요.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남편의 어두운 얼굴을 뚫으려 애썼다. 지훈은 그녀를 힐끗 쳐다보기만 할 뿐 피곤한 기색으로 소파에 가방을 던지고 식탁으로 향했다. 그는 말없이 밥을 푸기 시작했다. 그의 등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민서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남편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희미한 등불 아래 지훈의 미간 주름은 더 깊어 보였다. 많이 피곤해요, 여보. 그녀가 속삭이듯 물었다. 지훈은 밥그릇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일이 많았어. 그의 짧고 무심한 대답에 대화는 끊겼다. 민서의 혀끝에는 수천 개의 질문과 공유하고픈 이야기들이 맴돌았다. 부녀 회장님께 새로 받은 주문 이야기, 오늘 낮에 있었던 하윤이의 귀여운 행동, 아니면 그저 오늘 하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묻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말을 삼켰다. 지훈과 함께한 세월은 그녀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다. 그는 말로 위로받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혼자만의 공간과 침묵이 회복의 방식이었다. 민서는 그것을 존중하기로 했다. 비록 오늘따라 그 침묵이 유난히 차갑고 깊게 느껴졌지만 식사를 마친 지훈은 설거지를 돕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발걸음은 침실로 향했고 곧이어 텔레비전 뉴스 소리가 침묵을 대신했다. 손을 씻고 나온 하윤이가 달려왔다. 아빠, 하윤이가 꼭 그렸어요. 아이는 알록달록한 해바라기가 그려진 종이를 흔들며 외쳤다. 지훈은 잠시 고개를 돌렸다. 딸을 볼 때면 늘 반짝이던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손을 들어 하윤이의 머리를 무심하게 한 번 쓰다듬었다. 응, 잘 그렸네. 그는 건조하게 말하고는 다시 돌아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하윤이의 눈빛이 순식간에 흐려졌다. 아이는 상처받은 미소를 지었다. 민서는 즉시 딸을 끌어안았다. 괜찮아, 우리 딸. 아빠가 오늘 너무 피곤해서 그래. 그림은 잘 보관해 두자. 나중에 아빠 기운 나면 다시 보여드리면 분명 좋아하실 거야.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하윤이의 귀에 속삭였다. 하윤이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고 엄마의 목을 끌어안았다. 아이는 파스 냄새, 옷감 냄새, 그리고 결코 변치 않는 엄마의 사랑 냄새가 뒤섞인 민서의 향기를 들이마셨다. 어린 나이에도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하는 듯 아이는 조용했다. 밤은 깊어갔다. 하윤이가 잠든 후 민서는 거실로 돌아와 재봉틀 앞에 앉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늘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푸른색 옷감을 그저 쓰다듬었다. 그녀의 생각은 멀리 시간의 터널을 지나 지훈과의 신혼 시절로 향했다. 이 집이 사랑과 꿈만으로도 너무나 넓게 느껴졌던 시절. 지훈은 열정 넘치는 청년이었다.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그의 눈은 항상 빛났다. 그들은 화려한 결혼식 없이 소박하게 결혼했다. 결혼 반지도 평범한 은반지였다. 하지만 그때 지훈은 민서의 손을 잡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진심이야, 여보. 복은 분명 따라올 거야. 그 말은 민서를 감동에 눈물 흘리게 했고 그녀가 마음의 안식처를 찾았다고 믿게 했다. 하지만 지금 이 깊은 밤의 정적 속에서 그 말은 희미한 과거의 메아리처럼 들렸다. 너무 순진했던 한 여자가 믿었던 동화처럼. 과거의 지훈은 열정적이고 다정한 남자였다. 그들은 비록 화려한 결혼식 없이 소박하게 시작했지만 사랑으로 가득했다. 반지는 평범했지만 지훈은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진심이야, 여보라고 말했다. 그 말은 민서에게 큰 감동이었지만 이제는 희미한 과거의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민서는 고개를 숙여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인생은 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진심은 언젠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믿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낡은 커튼을 뚫고 들어왔다. 민서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지훈의 출근복을 다렸다. 비록 자주 무시당했지만 그녀는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계속 노력했다. 지훈이 약간 헝클어진 머리로 방에서 나왔다. 아침은 그가 무뚝뚝하게 물었다.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네, 여보. 계란말이랑 맑은 콩나물국 끓였어요. 하윤이도 아침 먹을 준비 다 됐고요. 지훈은 말없이 앉아 빠르게 식사를 했다. 민서는 그를 지켜보았지만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출근하기 전 지훈은 작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하윤이를 잠시 쳐다보았다. 아이는 손을 흔들며 말했다. 아빠, 다녀오세요. 조심해서요. 지훈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요즘 들어보기 힘든 미소였다. 문이 닫힌 후 민서는 집안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가슴을 가볍게 두드리며 혼잣말을 했다. 힘내야 해, 민서야. 하루하루가 그렇게 흘러갔다. 민서는 이웃과 작은 단골들에게서 주문을 받으며 열심히 재봉틀을 돌렸다.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그녀는 항상 감사했다. 그날 오후 이웃 아주머니가 옷감을 들고 찾아왔다. 민서 씨, 우리 딸 원피스 2벌만 만들어줘요. 일주일 안에 되면 좋겠는데. 민서는 상냥하게 웃었다. 네, 아주머니. 그럼요.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이웃 아주머니는 민서의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정말 부지런하다니까. 남편이 좀 홍보라도 도와주면 금방 사업이 클 텐데. 안타깝네. 민서는 옅은 미소만 지었다. 괜찮아요, 아주머니. 천천히 해야죠. 복은 다 제 길이 있는 거니까요. 아주머니가 돌아간 후 민서는 테이블 위에 옷감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치 옷감에게 말을 걸듯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하윤아, 엄마도 가끔은 지칠 때가 있단다. 하지만 널 보면 모든 힘이 다시 솟아나는 것 같아. 작은 의자에서 그림을 그리던 하윤이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 나중에 하윤이가 크면 엄마한테 엄청 큰 집 사줄게요. 민서는 그 작은 얼굴을 보며 웃었다. 아멘. 하지만 지금은 하윤이가 엄마 좀 도와줄래? 서랍장에서 가위 좀 가져다 줘. 하루하루는 느리지만 의미 있게 흘러갔다. 그러나 그 소박한 따뜻함 뒤에서 지훈의 마음에는 변화가 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너무 평범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변함없는 단조로움에 지쳐갔다. 사무실에서 동료들은 멋진 스타일의 아내와 카페에서 점심을 먹거나 해외로 휴가를 떠나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
지우는 마음속의 열등감을 감추며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다. 지훈 씨, 부인은 요즘 뭐 해요? 동료 한 명이 물었다. 아, 집에서 재봉일 같은 거 도와주고 있어요. 지훈이 짧게 대답했다. 어쩐지 당신 정말 알뜰하더라. 한 번도 우리한테 밥을 안 사잖아. 다른 동료가 농담을 던졌다. 지훈은 씁쓸하게 웃었지만 가슴은 뜨거워졌다. 집에 돌아와 재봉틀 앞에 앉은 민서를 볼 때면 그 부끄러움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민서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어느 날 밤, 민서는 신이 나서 그날의 성과를 보여주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주문을 많이 받았어요. 다음 주에는 재봉틀 한 대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우는 곁눈질로 쳐다볼 뿐이었다. 재봉틀, 또 재봉틀. 지겹지도 않아? 민서는 말을 잃었다. 아니요, 여보. 전 이 일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살림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난 매일 피곤하게 일하고 집에 와서 쉬고 싶어. 근데 당신은 계속 일 얘기만 하잖아. 난 그냥 조용히 있고 싶다고, 민서야.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여보, 그냥 좋은 소식을 나누고 싶었을 뿐이에요. 됐어. 나 잘래. 그는 쏘아붙이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옷감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재봉틀 소리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아침을 준비하며 어젯밤부터 침묵을 지키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사과하고 싶었지만 말이 목구멍에 걸린 듯 나오지 않았다. 여보, 토스트 만들었는데 먹을래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은 차갑게 대답했다. 됐어. 나가서 먹을게. 민서는 멀어져가는 남편의 등을 바라보았다. 그들 사이에 점점 더 넓은 거리가 생기는 것 같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위태로웠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하윤이는 그 작은 집에서 밝게 자랐다. 엄마가 슬퍼 보일 때면 아이는 항상 민서를 웃게 하려고 노력했다. 작은 노래를 부르거나 종이에 우리 엄마 최고라고 쓴 엄마 얼굴을 그려주기도 했다. 민서는 그 그림을 벽에 붙여두었다. 피곤할 때마다 그림을 보며 다시 힘을 냈다. 그러나 민서가 모르는 사이 밖에서 지우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그는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혼자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짓는 일이 많아졌으며 야근 핑계를 자주 댔다. 민서는 그를 믿으려 애썼다. 사랑은 서서히 변해가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그녀의 눈을 가렸다. 그녀가 아는 것은 단 하나, 비록 삶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온 마음을 다해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하윤이를 재우며 민서는 부드럽게 속삭였다. 엄마가 있는 한 우리 하윤이는 사랑이 부족할 일은 없을 거야. 우리 힘내자, 딸. 그리고 침실 커튼 너머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평온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슬픔을 간직한 민서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날 오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빨래를 널던 민서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급히 앞으로 나가 문을 열자 화려한 옷차림에 번쩍이는 장신구를 한 중년 여성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문지방에 서 있었다. 시어머니였다. 안녕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탄했지만 날카롭게 심장을 찔렀다. 민서는 곧바로 상냥하게 웃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시어머니 최 여사는 대답도 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눈은 집안 전체를 훑었다. 시선은 낡은 작은 카펫에 머물렀다가 색이 바래기 시작한 나무 의자로 옮겨갔다. 여전히 이 모양이구나. 그녀가 반쯤 비꼬는 투로 말했다. 민서는 숨을 참고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네, 어머니, 아직 바꿀 여유가 없어서요.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고치려고요. 최 여사는 거만하게 앉아 옷에 먼지가 묻을까봐 툭툭 털어냈다. 형편,
형편.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하지. 하지만 말만 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인생은 계속 이 모양 이 꼴이야.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있었다. 시어머니가 올 때마다 항상 그녀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로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녀는 인내심을 가지려 노력했다. 지훈 씨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어머니.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다. 저도 집에서 재봉일로 조금이나마 돕고 있고요. 최 여사는 코웃음을 쳤다. 재봉일. 남의 옷 몇 벌 꿰매준다고 내 인생이 나아질 것 같아?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왜 우리 지훈이가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될 여자를 만나지 못했는지. 내 친구 딸 좀 봐. 예쁘고 은행에서 일하고 월급도 많잖아. 그런 며느리를 얻었으면 우리 지훈이도 벌써 좋은 아파트 한 채는 샀을 거야. 그 말은 민서의 가슴에 천천히 박히는 칼날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음에도 옅은 미소를 유지했다. 사람마다 복은 다 다른 거니까요, 어머니.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부드럽게 말했다. 최 여사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너는 너무 체념하고 살아. 그러니 인생이 발전이 없지. 꾸미는 것에도 게으르고 머리는 그게 뭐니. 이웃들이 널 보면 창피해. 내 며느리가 저렇게 방치된 줄 알 거 아니야.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옷감을 쥐고 있던 손이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눈꺼풀에 고이기 시작한 눈물을 참으려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방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하윤이 목말라요. 민서는 즉시 일어섰다. 잠시만요, 어머니. 그녀는 딸에게 물을 주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잠시 멈춰섰다. 눈이 붉어 보이지 않도록 조용히 눈가를 훔쳤다. 하윤이가 엄마를 쳐다보며 천진하게 물었다. 엄마, 왜 그래요? 눈이 빨개요.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안았다. 아니야, 우리 딸. 그냥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그래. 하윤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인형을 가지고 놀았다. 민서는 긴 숨을 내쉬고 거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방금 타온 달콤한 믹스 커피를 들고 왔다. 어머니, 커피 드세요. 아직 따뜻해요. 최 여사는 커피를 잠시 쳐다보더니 말했다. 컵은 맨날 이것뿐이냐? 지겹지도 않니? 내가 조언 하나 할게. 너도 집 좀 제대로 꾸미는 법을 배워. 무슨 자취방처럼 해놓지 말고. 민서는 조용히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바닥을 바라보며 날카로운 말들이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마음속은 쓰라렸다. 그녀라고 집을 꾸미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시어머니 눈에 더 나아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재봉일로 버는 수입은 겨우 식비와 약간의 저축만 감당할 수 있었다. 지훈의 월급도 빠듯했다. 민서는 시어머니가 빨리 돌아가기만을 바라며 벽시계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최 여사는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다. 너는 지훈이가 집에 붙어 있고 싶게 만들어야 해. 맨날 밤늦게 들어오잖아. 내 꼴을 보고 지겨워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 그녀가 비웃으며 말했다. 그 말은 다른 어떤 말보다 더 깊이 상처를 주었다. 민서는 긴 치마를 꽉 쥐었다. 저는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니. 지훈 씨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옷을 준비하고 모든 걸 다 해요. 그래도 남자는 질리면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리는 법이야. 그냥 알려주는 거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민서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다. 최 여사가 마침내 돌아가기 위해 일어섰을 때 민서는 문 앞까지 배웅했다. 조심히 가세요, 어머니. 최 여사는 곁눈질로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다음에 올 땐 집 좀 치워놔. 보기 흉하니까. 문이 닫히자마자 민서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멍하니 앞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물을 흘렸다. 흐느낌을 참으려 두 손을 꽉 쥐었다. 그날 저녁 지훈이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민서는 남편이 자신의 슬픔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바쁜 척하며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다. 여보, 오늘 어머니 다녀가셨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우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 무슨 말씀하셨어? 별 말씀 없었어요. 그냥 늘 하시던 조언 같은 거요. 민서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지우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됐어. 당신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시잖아. 어머니 말씀이 가끔은 너무 아파요, 여보. 민서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그래도 전 한 번도 대꾸한 적 없어요. 그냥 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싶을 뿐이에요. 지우는 그녀를 잠시 쳐다보고는 일어섰다. 당신은 너무 생각이 많아. 마음에 담아두지 마. 어머니가 다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이야.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침묵이 공간을 채우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민서는 현관 밖으로 나갔다. 밤바람은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갑고 무거웠다.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고요함 속에서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그녀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았다. 누구에게도 복수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조금이라도 이해받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가 부드러운 미소 뒤에 숨긴 작은 상처를 보려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지훈이 회사에 유진이라는 신입사원이 들어왔다고 이야기했을 때 민서는 오히려 기뻐했다. 적어도 이제 지훈에게 업무 부담을 덜어줄 동료가 생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순진했던 민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이름이 이유진이래. 지방지사에서 발령받았대. 어느 날 밤 지훈이 셔츠 단추를 풀며 말했다. 아, 회사 동료군요. 당신 도와줄 사람이 생겨서 다행이네요. 민서는 따뜻한 차를 준비하며 말했다. 지우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별말 없이 차를 마셨다. 그 이후로 유진이라는 이름은 집에서 나누는 그들의 평범한 대화에 몇 번 더 등장했다. 민서는 의심 없이 들었고 오히려 지훈이 다시 일에 열정을 보이는 것 같아 자랑스러워했다. 유진 씨, 정말 열심히 한대. 민서야, 야근하라고 하면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 지훈이 휴대폰 화면을 보며 말했다. 민서는 부드럽게 웃었다. 와, 대단하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요. 당신도 건강 챙겨요. 너무 자주 야근하지 말고요. 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 실적 못 맞추면 뒤처지잖아. 지훈이 무심하게 대답했다. 며칠 후 민서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지훈은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다. 밤 9시, 때로는 10시, 심지어 자정이 넘도록 기다린 적도 있었다. 길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까봐 걱정했지만 지훈이 돌아올 때마다 이유는 항상 같았다. 일이 밀렸다. 갑자기 회의가 잡혔다. 보고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 밤 민서는 하윤이를 무릎에 누이고 현관 앞 의자에 앉아 있었다. 희미한 불빛 아래 귀뚜라미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민서는 어둡고 텅 빈 길가를 바라보며 지훈의 발소리나 오토바이 소리를 기다렸다. 하지만 시계가 11시를 훌쩍 넘길 때까지 남편이 돌아올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지훈의 오토바이가 멈췄을 때 민서는 서둘러 일어섰다. 또 야근했어요, 여보?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지훈은 한숨을 쉬며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았다. 응, 민서야, 일이 너무 많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그냥 걱정돼서요. 민서는 남편의 지친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밥은 먹었어요? 응. 사무실에서 유진 씨가 볶음밥 사다 줬어. 내가 야근 자주 해서 쓰러질까봐 걱정된대. 민서는 진심으로 웃었다. 정말 착한 분이네요. 응.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옷을 갈아입었다. 그 부드러운 미소 뒤에서 민서의 마음이 살짝 흔들렸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 질투 때문이 아니었다.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작은 예감 때문이었다.
날이 갈수록 민서는 그들 사이에 서서히 자라나는 거리를 느꼈다. 지우는 휴대폰에 더 몰두했고 문자가 올 때면 혼자 미소 지었다. 민서는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묻지 않았다. 의심 많은 아내로 보이고 싶지 않았고 믿지 못한다고 비난받고 싶지 않았다. 아직 어린 하윤이가 천진하게 물었다. 엄마, 아빠는 왜 요즘 하윤이랑 잘 안 놀아줘요? 그 질문은 민서의 마음에 박힌 작은 가시 같았다. 그녀는 그저 부드럽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아빠가 일하시잖아, 우리 딸. 그래야 나중에 하윤이가 좋은 학교도 갈 수 있지. 다음 날 아침, 민서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다. 지훈이 좋아하는 계란 프라이와 김치찌개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훈이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했다. 미안, 민서야. 밥 먹을 시간이 없어. 아침 일찍 회의가 있어. 그가 가방을 들며 말했다. 그래도 한 숟가락이라도 먹고 가요. 여보, 새벽부터 준비했는데. 민서는 슬픈 기색을 감추려 애썼다. 나중에 먹을게, 약속해. 지훈은 서둘러 나가버렸다. 지훈이 떠난 후 민서는 식탁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두 그릇의 밥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벽에 걸린 결혼 사진을 보았다. 희망 가득한 미소를 짓고 있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던 지훈과 자신의 모습. 지금은 왠지 그 미소가 멀게만 느껴졌다. 그날 오후 민서는 지훈과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이웃에게서 소식을 들었다. 민서 씨, 아까 구내식당에서 지훈 씨 봤는데 여자 동료랑 같이 있더라고요. 되게 친해 보이던데. 이웃이 속삭이듯 말했다. 아, 네. 아마 회사 동료일 거예요. 민서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애써 평온한 척 대답했다. 그날 밤 민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들었는데 회사에서 유진 씨랑 자주 식사한다면서요? 지우는 약간 놀란 듯 그녀를 쳐다봤지만 금세 표정을 감췄다. 그냥 같은 팀이니까 같이 밥 먹는 게 뭐 이상해? 이상한 생각하지 마, 민서야. 민서는 부드럽게 웃었다. 이상한 생각 안 해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근데 당신이 묻는 방식이 꼭 의심하는 사람 같잖아. 지훈이 목소리를 높였다. 민서는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다. 제가 말을 잘못했다면 미안해요. 그냥 당신이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대화 이후 지훈은 더욱 거리를 두었다. 그는 더 늦게 들어왔고 하룻밤 외박을 하기도 했다. 출장이라는 핑계를 댔지만 민서는 그의 지갑 속 돈이 늘지 않았고 출근복이 회의를 마친 사람처럼 구겨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마음속에 의문이 가득했음에도 민서는 여전히 기도로 그것을 덮으려 했다. 외로운 밤 하윤이를 재운 후 민서는 재봉틀 앞에 앉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동네 아주머니들이 주문한 옷을 천천히 꿰매고 있었다. 재봉틀 소리 사이로 그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무엇이 변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가 아는 것은 한때 따뜻했던 사랑이 이제는 차갑고 멀게 느껴진다는 것뿐이었다. 지우는 더 이상 그녀의 작은 노력을 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민서는 언젠가 남편이 깨닫기를 바랐다. 이 소박한 집 뒤에는 그녀가 눈물과 인내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로 지켜온 큰 사랑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서서히 현실은 그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유진은 단순한 직장 동료가 아니었다. 그녀는 민서의 삶 모든 틈새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남편을 전적으로 신뢰하던 아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거대한 폭풍이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지훈의 태도 변화는 날이 갈수록 뚜렷해졌다. 예전에는 퇴근하면 달려오는 하윤이를 안아주며 함께 웃곤 했다. 하지만 이제 그 작은 집에서 아이의 웃음소리를 듣기란 점점 어려워졌다. 아빠, 하윤이가 유치원에서 아빠 주려고 꼭 그렸어요. 어느 날 오후 하윤이가 작은 손으로 알록달록한 그림을 들고 말했다. 거실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지훈은 곁눈질로 쳐다볼 뿐이었다. 응,
잘 그렸네. 그는 제대로 보지도 않고 건성으로 대답했다. 아빠, 이것 좀 보세요. 하윤이는 예전처럼 칭찬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말했다. 민서야, 하윤이 좀 조용히 시켜줘. 아빠 피곤해. 지훈은 긴 한숨을 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하윤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민서는 딸을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나중에 아빠 피곤 풀리면 꼭 보실 거야. 지금은 그림 잘 보관해두자.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지훈이 변한 것이 피곤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민서는 침대에서 등을 돌리고 누운 남편을 바라보았다. 보통은 잠들기 전에 하윤이 이야기, 재봉일 주문 이야기, 혹은 그저 작은 농담이라도 나누며 집을 따뜻하게 만들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가슴을 짓누르는 침묵만이 흘렀다. 여보, 민서가 나지막이 불렀다. 응, 요즘 왜 그렇게 계속 우울해요?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미안해요. 지우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피곤해, 민서야. 자꾸 묻지 마. 하지만 요즘 저한테 얘기도 잘 안 하잖아요. 전 그냥 당신이 괜찮은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지우는 짜증스러운 얼굴로 돌아 누웠다. 민서야, 난 좀 조용히 있고 싶어. 내 회사 일에 너무 간섭하지 마. 나도 우리 가족, 하윤이를 위해서 일하는 거야. 더 이상 부담 주지 마. 그 말은 민서의 감정을 후려쳤다. 그녀는 입을 다물고 방 천장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 최 여사가 예고 없이 또 찾아왔다. 민서야. 그녀가 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불렀다. 집에 있니? 민서는 젖은 손을 닦으며 부엌에서 서둘러 나갔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커피나 한 잔 타와. 할 말 있으니까.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커피를 준비한 후 시어머니 앞에 공손히 앉았다. 최 여사는 불만스러운 얼굴로 작은 집을 훑어보았다. 여전히 좁아터졌구나. 결혼한 지 몇 년인데 집이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우리 지훈이만 불쌍하지. 뼈 빠지게 일하는데 결과가 안 보이니?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니. 사람마다 복은 다른 거니까요. 복이 달라? 그래, 하지만 아내가 재구실을 해야 남편도 성공하는 법이야. 너는 재봉질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잖아. 지훈이 회사에 있는 그 여자, 유진 씨 좀 봐. 옷차림도 단정하고 말도 잘하고 남편을 어떻게 뒷바라지해야 하는지 알잖아. 민서는 입을 다물었다. 그 말은 가슴에 천천히 박히는 칼날 같았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탐탁지 않아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번 말은 유난히 잔인하게 느껴졌다. 어머니,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예쁘거나 똑똑하지는 않지만 항상 지훈 씨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재봉일로 돈도 벌고요. 민서가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편안해? 남자가 맨날 이렇게 빠듯하게 살면서 편안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지훈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러워할 만한 아내가 아니야. 내 꼴 좀 봐, 민서야. 이런 모습이라니. 당연하지. 민서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렸지만 재빨리 닦아냈다. 더 노력할게요, 어머니. 최 여사는 비웃을 뿐이었다. 노력해도 소용없어. 넌 애초에 우리 지훈이랑 수준이 안 맞는 여자니까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 우리 지훈이는 너 같은 여자 말고 격식 있는 여자랑 결혼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상처받은 민서를 남겨두고 일어나 가버렸다. 그날 밤 민서는 부엌에 홀로 앉아 있었다. 하윤이는 방에서 잠들었고 집은 벽시계 소리만 들릴 뿐 고요했다. 그녀는 멈춰있는 재봉틀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다. 하느님,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만약 제가 부족하다면 제 자신을 고칠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지만 제 가족이 무너지게 하지는 말아주세요. 눈물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옷감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하윤이가 깨지 않도록 울음소리를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아무리 자신을 진정시키려 해도 마음속 작은 목소리는 무언가 잘못되었어. 라고 속삭였다. 지우는 점점 더 자주 휴대폰을 화장실에 가져갔고 민서가 다가가면 화면을 잠갔다. 물어볼 때마다 대답은 항상 짧고 차가웠다. 그날 오후 민서는 빨래를 널다가 집 앞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지훈을 보았다. 멀리서라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긴 머리와 단정한 옷차림을 한 여자인 것 같았다. 민서가 다가가자 그 여자는 지훈을 향해 작게 미소 짓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방금 누구였어요, 여보? 민서가 조용히 물었다. 회사 동료. 지훈이 재빨리 대답했다. 방금 그 사람 유진 씨 아니었어요? 지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짜증스러운 얼굴로 민서를 쳐다보았다. 당신, 나 감시하는 거야, 민서야? 당신의 그 의심 많은 태도에 정말 지쳤어. 사생활도 없어.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여보. 그냥 물어본 거예요. 됐어. 더 이상 묻지 마. 그는 쏘아붙이고는 집으로 들어가 침실 문을 세게 닫았다. 그 소리를 들은 하윤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방에서 나왔다. 엄마, 아빠 화났어요? 민서는 서둘러 아이를 안심시켰다. 아니야, 우리 딸. 아빠가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울음을 참느라 갈라져 있었다. 그녀는 하윤이를 안고 그 작은 아이를 꼭 껴안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아가, 엄마가 여기 있잖아. 밤은 깊어갔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방 안을 차갑게 만들었다. 민서는 하윤이 옆에 누워 얇은 커튼을 뚫고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지훈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큰 의문으로 가득 찼다. 사랑, 충실함, 그리고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 그리고 그 고요한 밤 가슴이 답답한 가운데 민서는 소리 없이 울 수밖에 없었다. 울음소리는 목구멍에 걸렸고 눈물만 베개 위로 하나둘씩 떨어졌다. 그녀는 거대한 폭풍이 한때 사랑과 희생으로 지켜온 가정에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다. 그날 오후 공기는 찌는 듯이 더웠다. 마당의 나뭇잎들조차 마른 바람에 시들어 보였다. 민서는 막 완성한 옷들을 널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오랜 친구에게서 온 문자였다. 민서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방금 회사 근처 카페에서 지훈 씨 봤어. 유진이라는 여자랑 같이 있더라. 그 문자에 민서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마치 눈이 잘못 읽었기를 바라는 듯 한참 동안 화면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적힌 이름은 분명했다. 지훈과 유진. 최근 그녀의 가슴에 불안감을 심어주던 두 이름이었다. 민서는 마당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는 하윤이를 바라보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가슴이 답답해졌다. 나쁜 생각을 떨쳐버리고 싶었지만 그녀의 예감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지훈이 돌아왔을 때 민서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쌓인 감정을 참느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여보, 오늘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당신이 카페에서 유진 씨랑 같이 있는 걸 봤대요. 회사 일 때문에 만난 거죠? 신발을 벗던 지훈이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왜 그렇게 물어봐? 그냥 물어본 거예요, 여보. 오해하기 싫어서요. 당신이 바쁜 건 알지만 그럼 당신은 날 못 믿는다는 거네. 지훈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을 잘랐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보. 전 그냥 됐어, 민서야. 나 정말 피곤해. 매일 이렇게 신문당하는 거 지쳤어. 내가 바람이라도 피운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보, 전 그냥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민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내 삶을 통제하려 들고 있어. 난 일하고 있어. 내가 뭘 하는지 알아. 회사 일에 간섭하지 마. 당신은 집에서 애나 보고 재봉틀이나 돌리라고. 민서는 입을 다물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가 그녀의 마음을 천천히 하지만 깊게 베는 칼날 같았다.
그녀는 그저 해명을 원했을 뿐인데 오히려 남편의 삶을 통제하려는 사람으로 몰렸다.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왔던 하윤이는 문 앞에서 얼어붙었다. 아빠, 엄마한테 화났어요? 아이가 천진하게 물었다. 지우는 곁눈질로 쳐다보고는 차갑게 말했다. 방에 들어가, 하윤아. 아이는 두려운 눈빛으로 순순히 따랐다. 민서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는 남편의 등을 바라보았다. 다음 날 시어머니 최 여사가 또 찾아왔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굳은 얼굴이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우리 지훈이 스트레스 받게 만들었지. 그녀는 인사도 없이 쏘아붙였다. 하윤이에게 밥을 먹여주던 민서는 깜짝 놀라 쳐다보았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지훈이한테 다 들었다. 내가 지훈이를 통제하려 들고 바람 피운다고 의심했다며? 내가 뭔데? 너 같은 여자는 지훈이 같은 남편 둔 걸 감사해야 할 줄 알아야지. 민서는 자신을 다잡으려 애썼다. 전 의심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뿐이에요. 조심스럽게 물어봐? 최 여사가 비웃었다. 너는 교활해, 민서야. 겉으로는 연약하고 순한 척하지만 속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지. 너 같은 여자가 내 아들 인생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야.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쏟아질 것 같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최 여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가 지훈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면 그냥 놔줘. 너보다 더 나은 여자를 만날 수 있는 남자를 붙잡지 마. 너는 지훈이가 평생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그 말은 민서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최 여사를 보며 침착하게 말하려 애썼다. 어머니, 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전 지훈 씨를 사랑해요. 저희 가정이 깨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최 여사는 코웃음을 쳤다. 사랑? 사랑한다면서 내 아들을 힘들게. 이제 그만해, 민서야. 내 자신을 줘마라. 지훈이는 너처럼 싸구려 옷감이나 꿰매는 여자 말고 자기 분수를 아는 여자랑 살아야 해. 민서 옆에 앉아있던 하윤이가 그 큰 소리에 놀라 작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민서는 즉시 딸을 안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어머니, 제발 제 아이 앞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내 맘대로 해. 하지만 언젠가 너도 알게 될 거야. 지훈이가 널 떠날 거라는 걸. 그때가 되면 누구도 탓하지 마. 내 자신 말고는. 최 여사는 문을 세게 닫고 가버렸다. 숨막히는 정적만이 남았다. 민서는 하윤이를 꼭 껴안았다. 아이는 엄마의 손을 꽉 잡았다. 엄마, 울지 마세요. 하윤이는 엄마가 슬픈 거 싫어요. 민서는 억지로 미소 지었다. 응, 우리 딸. 엄마 괜찮아. 하지만 그날 밤 하윤이가 잠든 후 민서는 더 이상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한때 따뜻함으로 가득했던 어두운 방에는 이제 침묵과 냉기만이 흘렀다. 그녀는 벽에 걸린 결혼 사진을 보았다. 두 사람의 약속을 증명했던 사진. 내가 뭘 잘못한 거죠, 여보?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당신은 더 이상 날 예전의 아내로 봐주지 않는 건가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지훈의 휴대폰이 반짝였다.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자 이름은 분명하게 유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민서의 마음이 철렁했지만 그녀는 자신을 다잡았다. 그녀는 감히 열어보지 않았다. 사생활을 침해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상처는 더욱 깊어졌다. 그날 밤 공기는 뼈를 애는 듯 차가웠고 하늘은 별 하나 없이 어두웠다. 마치 모든 것을 잃은 한 여인의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애도하는 듯했다. 민서는 아무 말 없이 엄마만 쳐다보는 하윤이의 작은 손을 잡고 걸었다. 그녀의 왼손에는 큰 여행 가방 2개가 방금 그녀를 냉정하게 내쫓은 호화로운 집 앞 자갈길 위에서 무겁게 끌리고 있었다. 내가 후회하기 전에 어서 꺼져. 최 여사가 허리에 손을 얹고 현관에서 소리쳤다. 지우는 어머니 뒤에 서서 죄책감 하나 없는 차가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입술은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하윤이는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아빠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남자는 시선을 돌릴 뿐이었다. 담배에 불을 붙이는 척하며 민서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다. 한때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남편이 이제는 그녀의 얼굴에 돌을 던지듯 이혼이라는 말을 던졌다. 그녀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희생, 충실함, 그리고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들의 발걸음은 멀어졌다. 하윤이는 이따금 뒤를 돌아보았다. 한때 놀이터였던 집이 이제는 마치 그녀를 모르는 척하는 것 같았다. 엄마, 우리 어디 가요? 작은 목소리가 나지막이 들려왔다. 밤의 귀뚜라미 소리 사이에 거의 묻힐 뻔했다. 우리 일단 쉴 곳부터 찾자, 아가. 민서는 눈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참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아빠는 같이 안 가요? 민서는 침묵했다. 몇 초가 흐른 뒤에야 겨우 대답했다. 아빠는 지금 바쁘셔. 하지만 엄마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그들은 시장 근처 버스 정류장에 도착할 때까지 걸었다. 민서는 여행 가방을 내려놓고 하윤이를 꼭 껴안았다. 밤바람은 무자비하게 차가웠지만 엄마의 품은 그 작은 아이에게 세상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었다. 침묵 속에서 민서는 멍하니 앞을, 그녀의 새로운 인생 이야기가 시작될 길고 긴 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언젠가 그들 모두가 나를 이렇게 내쫓은 것을 후회하게 만들 거야. 다음 날, 민서는 오랜 친구인 수진의 작은 월세방에 신세를 졌다. 수진은 민서의 초췌하고 지친, 눈이 퉁퉁 부은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민서야,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어쩌다 이렇게 됐어? 수진은 그녀를 즉시 안아주었다. 지훈 씨가 나랑 이혼했어. 민서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수진은 말을 잃고 엄마 무릎에서 잠든 하윤이를 바라보았다. 정말 못됐구나. 넌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다 줬는데 민서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 사람은 돈과 다른 여자의 유혹에 눈이 멀었어. 난 이제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아. 수진아. 그냥 다시 일어서고 싶어. 그 후의 나날들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흘러갔다. 민서는 주변 이웃들에게서 몇 가지 재봉이를 받기 시작했다. 월세방은 좁았지만 비난으로 가득했던 그 호화로운 집보다 훨씬 평화로웠다. 실이 옷감을 스칠 때마다 그녀의 생각은 과거로 향했다. 지훈의 퇴근을 미소로 맞이하고 따뜻한 음식을 차려주고 작은 거실을 가득 채웠던 하윤이의 웃음소리를 듣던 시절. 이제 모든 것이 그저 추억일 뿐이었다. 그러나 깊은 상처 뒤에서 그녀 안에 새로운 결심이 싹됐다. 그녀는 패배한 여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하윤아, 어느 날 밤, 딸이 잠들기 직전에 그녀가 말했다. 엄마 사랑해. 하윤이는 하품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청 많이요. 그럼 나중에 엄마 도와줄 거지? 우리 둘이 힘내야 해. 하윤이 약속할게요, 엄마.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났다. 민서는 더 많은 재봉이를 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부티크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작품을 제안했다. 처음에는 거절하는 곳이 많았지만 그녀의 끈기 덕분에 마침내 한대형 부티크와 협력하게 되었다. 그 부티크의 주인인 강의사는 민서의 깔끔한 바느질과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에 감탄했다. 민서 씨는 재능이 대단해요. 원한다면 제가 다른 지점 부티크에서 민서 씨 디자인을 판매하는 걸 도와줄 수 있어요. 강의사가 따뜻한 미소로 말했다. 민서는 거의 믿을 수 없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정말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작은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민서의 수입은 서서히 증가했다. 그녀는 조금씩 저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가 모은 모든 돈은 그녀의 새로운 힘, 상처와 굴욕에서 태어난 힘의 상징이었다. 한편 지우는 유진과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레스토랑에서 자주 목격되었고 화려한 옷을 입고 마치 세상이 자기들 것인 양 행복하게 웃었다. 최 여사도 기뻐했다. 이번 며느리는 훨씬 더 격에 맞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거짓된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유진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어리광 부리고 낭비가 심했으며 요구가 많았다. 여보, 나 새 차 갖고 싶어. 저번에 산 차는 이제 질렸어. 어느 날 오후 유진이 투덜거렸다. 저번 차 산 지 2달밖에 안 됐어. 돈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해? 유진은 입을 삐쭉 내밀었다. 여보가 날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면 내가 예전에 다른 남자를 왜 떠났겠어? 그 말에 지훈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눈앞의 여자가 예전의 민서처럼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물러설 수 없었다. 그는 마음속으로는 후회하기 시작했지만 겉으로는 강한 척했다. 한편 민서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온라인 패션 디자인 강의를 수강하며 수진이 준 중고 노트북으로 공부했. 그녀의 밤은 재봉, 디자인, 그리고 떠오르는 작은 아이디어들을 기록하는 것으로 채워졌다. 옆에서 잠든 하윤이를 볼 때마다 민서는 작게 미소 지었다. 언젠가 너는 엄마를 자랑스러워하게 될 거야. 아가. 그날 밤 비가 세차게 내렸지만 민서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손이 피곤해도 계속 재봉틀을 돌렸다. 빗소리 사이로 그녀는 자신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너희는 날 무시하고 내쫓을 수 있었겠지. 하지만 나는 돌아올 거야.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날 밤은 한때 버림받았던 한 여인이 이제 자신의 부흥을 향한 길을 걷기 시작한 첫날의 증인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고 한탄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다짐만이 남아 있었다. 언젠가 그들이 진짜 민서가 누구인지 깨달았을 때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게 만들겠다는 다짐. 오늘 하늘은 유난히 맑고 공기는 평소보다 가벼웠다. 민서는 방금 한 고객이 주문한 파스텔 톤의 현대적인 드레스 한 세트를 막 완성했다. 그녀에게 처음으로 재봉을 맡겼던 부녀회 아주머니 중 한 분이었다. 아주머니가 주문한 옷을 가지러 왔을 때 그녀의 눈은 반짝였다. 세상에, 이거 너무 아름다워요, 민서 씨. 바느질도 섬세하고 몸에 딱 맞네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민서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자신의 작품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다행이네요, 아주머니. 마음에 드신다니.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내일 강민이 꽃띠르 부티크에 갈 건데 이 옷 입고 가서 사람들이 누가 만들었는지 알게 할 거예요. 아주머니가 작게 웃으며 말했다. 민서는 그저 조용히 웃었다. 그녀는 그 단순한 한마디가 나중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틀 후 강민이 꽃띠르 부티크는 도시의 사격의 명사들로 붐볐다. 그들 사이에서 깐깐하고 완벽주의자로 알려진 중년 여성 강민희 대표가 단골 고객의 옷 디테일을 살피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아주머니가 입고 있는 파스텔 톤 드레스에 즉시 꽂혔다. 아주머니, 오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어느 부티크 옷이에요? 그녀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아, 이건 부티크 옷이 아니에요, 대표님. 제 단골 재봉사한테 맞춘 거예요. 이름이 박민서 씨인데 집에서 일하지만 솜씨가 정말 뛰어나요. 강 대표는 미간을 찌푸렸다. 박민서, 처음 듣는 이름이네요. 하지만 정말 훌륭하네요. 깔끔하고 우아하고 마치 전문 디자이너가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님, 원하시면 제가 연락처를 드릴 수 있어요. 혹시 협업할 수도 있잖아요. 그날 밤 주문 준비로 바빴던 민서는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박민서 씨 되시나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정중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강민희 꽃띠르 부티크의 강민희 대표입니다. 제 고객인 한 아주머니를 통해 당신의 작품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직접 당신의 바느질 솜씨를 보고 싶어서요. 혹시 만날 시간을 잡을 수 있을까요? 민서는 잠시 말을 잃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유명 부티크 대표가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 거의 믿기지 않았다. 네. 그럼요. 대표님,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이 원하시는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다음 날. 민서는 가방에 몇 가지 디자인 샘플을 챙겨 강민희 꽃띠르 부티크로 향했다. 그녀는 소박하지만 단정하고 예의 바른 옷을 입고 있었다. 천장에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걸린 웅장한 부티크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잠시 긴장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값비싼 향수 냄새는 그녀가 앞으로 들어서게 될 세계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했다. 강 대표는 사무실에서 그녀를 맞았다. 앉으세요, 박민서 씨. 그녀가 친절하지만 전문적인 어조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민서는 가방을 열어 몇 가지 옷감과 디자인 스케치를 꺼냈다. 클래식한 감각의 현대적인 드레스, 단순하지만 우아한 파티 드레스, 그리고 여성스러운 재단의 블레이저가 있었다. 강 대표는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옷감을 만지고 바느질을 더듬고 민서가 직접 손으로 그린 패턴 디테일을 응시했다. 정말 대단하군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팀 없이 혼자 작업하신다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디테일이 깔끔하고 디자인이 신선하며 모든 바느질에 개성이 있어요. 민서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저는 그저 모든 바느질에 제 마음을 담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게 느껴져요. 강 대표가 작게 미소 지었다. 괜찮으시다면 제 부티크와 협업하고 싶습니다. 우선 한정 생산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당분간은 집에서 계속 작업하셔도 됩니다. 결과가 꾸준하다면 제 부티크 산하에 당신만의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민서에게 청천벽력 같았지만 두려운 천둥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심장을 뒤흔드는 소리였다. 정말이세요, 대표님. 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강 대표는 미소 지었다. 제가 필요한 건 단 하나예요, 박민서 씨. 항상 겸손하고 성실하세요. 패션계는 냉혹하지만 당신은 분명 빛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 후 몇 주간은 민서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녀는 강민희 꽃띠르를 위한 디자인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서서히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단순하지만 우아한 드레스는 사교계 명사들이 큰 행사에서 입기 시작했다. 박민서라는 이름이 대형 부티크들 사이에서 들리기 시작했다. 비록 아직 그 디자인 뒤에 있는 여성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하윤이는 밤에 엄마가 재봉하는 것을 자주 지켜보았다. 엄마, 그 옷은 누구 거예요? 새 옷감을 볼 때마다 아이가 물었다. 예뻐 보이고 싶은 사람을 위한 거야. 우리 딸. 하지만 엄마는 온 마음을 다해서 만들어. 누구든 이 옷을 입는 사람이 행복하게 느끼도록. 하윤이는 순수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중에 엄마가 유명해지면 하윤이도 엄마 옷 입어도 돼요? 민서는 미소 지으며 딸을 꼭 껴안았다. 물론이지, 우리 딸. 네가 가장 먼저 엄마가 만든 예쁜 드레스를 입게 될 거야. 몇 달이 지나고 민서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강 대표는 부티크 패션쇼에서 민서를 공식적으로 소개하기로 결정했다. 민서 씨. 쇼 마지막에 당신이 무대에 섰으면 해요. 사람들이 디자이너가 누구인지 알아야죠. 강 대표가 자랑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민서는 입을 다물었다. 심장이 떨렸다. 하지만 대표님, 저는 그냥 집에서 일하는 재봉사일 뿐이에요. 제가 그렇게 큰 행사에 설 자격이 있을까요? 강 대표는 그녀를 깊이 바라보았다. 당신은 그냥 재봉사가 아니에요, 민서 씨. 당신은 창조가예요. 당신 같은 사람은 무대 앞에 설 자격이 충분해요. 행사 당일 도심의 웅장한 건물은 초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스포트라이트가 강민이 꽃듀르의 최신 컬렉션을 선보이는 캐더크를 비추었다. 대부분 민서의 디자인이었다. 음악이 멈추고 대형 스크린의 디자이너 박민서라는 이름이 뜨자 박수 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민서는 소박한 검은 드레스를 입고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그녀는 2개의 여행 가방과 어린 딸을 데리고 어두운 길을 걷던 날을 떠올렸다. 쫓겨나고 모욕당하고 가치 없다고 여겨졌던 날, 이제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녀는 단지 서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빛나고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작품을 칭찬하고 협업을 요청했다. 심지어 몇몇 지역 언론사에서는 마음을 담아 디자인하는 신인 디자이너로서 그녀의 이야기를 취재하기 시작했다. 민서는 그저 미소 지으며 참기 힘든 감동을 숨겼다. 그날 밤 하윤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윤아, 그녀가 조용히 속삭였다. 저 별들 좀 봐. 예전에는 엄마가 아래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중 하나가 우리를 위해 빛나고 있는 것 같아. 하윤이는 작게 웃으며 엄마를 안았다. 하윤이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민서의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새겨졌다. 과거의 상처는 끝이 아니라 더 높이 서기 위한 발판이었다. 세상이 그녀를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여정은 그녀를 모욕과 함께 내쫓았던 과거와 다시 만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들은 후회 속에 고개를 숙일 것이다. 그날 도시는 붐볐다. 맑은 하늘에는 흰 구름이 천천히 떠다녔다. 도심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 중 하나에서는 축제 분위기가 한창이었다. 메인홀에서는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고 흰 꽃과 반짝이는 금빛 장식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바로 그곳에서 지훈과 유진이 결혼식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최 여사는 귀빈석에 앉아 환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아침부터 그녀의 얼굴에서는 넓은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구슬 장식이 달린 짙은 보라색 한복을 입고 머리는 높게 틀어 올려 비녀를 꽂았다. 찾아오는 모든 손님을 자랑스럽게 맞이했다. 마치 그날이 단순히 아들의 결혼식이 아니라 무언가에 대한 승리의 날인 것처럼 이제야 우리 아들이 격에 맞는 아내를 얻었지. 그녀가 옆에 앉은 손님에게 말했다. 예쁘고 교양 있고 집안도 좋잖아. 예전 그 애처럼 재봉질밖에 모르고 예의도 없는 애랑은 다르지.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던 유진은 그 속삭임을 듣고 작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완벽하게 화장된 얼굴, 몸을 감싼 아이보리색 드레스. 하지만 그녀의 미소 속에는 희미한 거만함이 깃들어 있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 드디어 내가 있을 곳을 찾았어.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한편 지우는 방다른 편에서 우아한 회색 정장을 입고 서 있었다. 하지만 단정한 외모 뒤에는 설명하기 힘든 불안감이 감돌았다. 그는 손에 쥔 반지를 바라보다 긴 한숨을 내쉬었다. 순간 민서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 인내심, 그리고 항상 이해심으로 가득했던 눈빛. 그는 그 그림자를 지우려는 듯 재빨리 고개를 저었다. 이제 이게 내 길이야. 유진이가 더 어울려. 내 인생도 더 나아질 거야.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다른 한편 훨씬 더 소박한 곳에서 민서는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작은 책상 위에는 부드러운 색상의 실크 옷감 몇 조각이 놓여 있었다. 이제 제법 자란 하윤이는 옆에서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엄마, 저 꽃 예쁘게 그렸죠? 아이가 그림을 보여주며 말했다. 민서는 따뜻한 미소로 딸을 바라보았다. 정말 예쁘네, 우리 딸. 그림 실력이 점점 느는구나. 하윤이는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나중에 엄마 옷 만드는 거 도와줄래요?
민서는 작게 웃고는 다시 재봉틀 위로 손을 옮겼다. 금색 실이 옷감 위에서 춤을 추며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냈다. 책상 위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민서는 휴대폰을 들었다. 친구 수진에게서 온 문자였다. 민서야, 그거 알아? 오늘 지훈 씨 그랜드 센트럴 호텔에서 유진이랑 결혼한대. 엄청 화려하게 한대. 민서는 아무 표정 없이 그 문자를 읽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화면을 쳐다보다가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렇게 됐구나. 그들이 선택한 행복이겠지.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한 떨림이 있었다. 질투나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마치 인생의 오래된 한 페이지를 마침내 닫은 사람처럼 안도감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그녀는 하윤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지금은 엄마랑 하윤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한편 호화로운 호텔에서는 화려한 옷차림의 손님들이 속속 도착했다. 직원들은 음료와 전체 요리를 나르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무대 위장식에는 지훈, 유진, 새로운 시작이라는 글자가 크게 쓰여 있었다. 유진은 우아한 걸음으로 입장했고 손님들의 감탄 어린 시선을 받았다. 카메라들이 줄지어 그녀의 모든 발걸음을 담았다. 최 여사는 자랑스럽게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저기 좀 봐, 김 여사. 내 며느리 이제 예쁘고 부자에 교양까지 있잖아. 지훈이 아내로 딱이지. 와, 최 여사님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예전 첫째 며느리는 정말 소박했다고 들었는데 친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최 여사는 코웃음을 쳤다. 소박한 게 아니라 격이 안 맞고 분수를 몰랐던 거지. 그 말을 들은 몇몇 사람들이 작게 웃었다. 그들은 그 말이 나중에 최 여사에게 가장 큰 뺨따기가 될 줄은 몰랐다. 한편 민서는 수진과 함께 집 현관에 앉아 있었다. 너 정말 괜찮아, 민서야. 수진이 친구의 얼굴을 살피며 조용히 물었다. 민서는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저녁 하늘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화내거나 울고 싶었던 시기는 이미 지났어. 지금은 그냥 평온하게 살고 싶어.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치였다. 그래도 그들이 행복한 걸 보면 속상하지 않아? 민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파티로 측정되는 게 아니야, 수진아. 난 그걸 배웠어. 예전에는 사랑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지. 이제는 존중 없는 사랑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아. 수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친구가 더 이상 예전처럼 자기 품에서 울던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제 민서는 훨씬 더 성숙하고 강해져 있었다. 가끔은 네가 신기해, 민서야. 넌 정말 잘 참아. 화낼 이유가 충분한데도 민서는 작게 웃었다. 내가 화내면 뭐가 달라져? 생각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에게 내 에너지를 낭비할 뿐이야. 그녀는 앞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미소는 평온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언젠가 세상에, 그리고 아마도 그녀를 무시했던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복수가 아니라 성공과 진정한 행복으로 호텔에서는 파티가 계속되었다. 유진은 단상에 앉아 인사하러 오는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었다. 지우는 행복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지만 이따금 그의 시선은 허공을 향했다. 사진 촬영 세션 동안 최 여사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이도록 계속해서 지시했다. 지훈아, 웃어야지. 멍하니 있지 말고. 내 행복한 날이잖아. 그녀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이 있었다. 카메라 앞에서 자랑스럽게 서 있는 유진의 시선이 그에게는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 뒤에는 작은 부엌에서 피곤하지만 행복한 얼굴로 아침을 준비하던 한 여인의 그림자가 있었다. 민서의 그림자, 그리고 왠지 모르게
그는 결코 대체할 수 없는 무언가를 잃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저녁이 밤으로 접어들 무렵 민서는 작은 집에서 막 완성된 재봉 작품을 바라보았다. 단순하지만 우아한 드레스. 그녀는 그것을 깔끔하게 접었다. 하윤이가 다가와 감탄하며 옷감을 바라보았다. 엄마, 이 옷은 누가 주문한 거예요? 민서는 미소 지었다. 새로운 고객이야. 큰 행사에 입고 싶다고 하셨어. 잘 맞았으면 좋겠다. 그녀는 몰랐다. 그날이 그녀의 삶과 지훈의 삶이 다시 교차하게 될 지점이라는 것을, 아무도 운명의 실이 그들의 재회를 천천히 엮고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매우 다른 위치에서, 그리고 모욕과 함께 쫓겨났던 여자. 민서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훨씬 더 높은 곳에 서게 될 것이었다. 그날 밤 도시의 불빛은 땅에 떨어진 별처럼 반짝였다. 호화로운 호텔의 연회장 분위기는 웅장했다.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고 우아한 차림의 손님들이 자신감 넘치게 걸었다. 한때 민서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그 호텔이 이제 그녀 자신을 증명하는 무대가 될 것이었다. 민서는 개인 기사가 운전하는 고급 검은 차에서 내렸다. 하윤이는 파스텔 톤의 작은 드레스를 입고 그녀 옆에서 걸었다. 그 작은 얼굴은 엄마의 평온함을 물려받은 듯 환하게 빛났다. 민서는 우아한 화장에 짙은 파란색 긴 세틴 드레스를 입고 위험 있는 여성의 아우라를 뽐냈다. 그녀의 모든 발걸음은 꾸며내지 않은 자신감을 발산했다. 로비에 서 있던 몇몇 호텔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다. 그들은 민서의 얼굴을 그날 밤 행사의 주요 기부자로 알아봤다. 하지만 민서는 그저 정중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거만함이 없었다. 성숙함과 자신감에서 우러나오는 평온함만이 빛났다. 대표님, 주최 측에서 귀빈석에 특별히 자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행사 스태프인 젊은 여성이 말했다. 네, 감사합니다. 민서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녀는 하윤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자, 우리 딸, 저기 앉자. 엄마 옆에서 멀리 가지 마. 하윤이는 귀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오늘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 순수한 한마디에 민서의 미소는 더욱 따뜻해졌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자신이 겪어온 모든 고난이 단지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딸이 무너져도 강한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자라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행사는 화려하게 시작되었다.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스포트라이트가 2025년 영감의 기업가 및 최대 기부자 상이라고 쓰인 거대한 스크린이 있는 웅장한 무대를 비추었다. 몇몇 중요한 인물들이 앞줄에 앉아 있었다. 홀다른 편, 초대 손님들 사이에는 지훈과 유진도 있었다. 그들은 몇 주 전에 막 결혼했고 유진의 가족이 비즈니스계의 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어 귀빈으로 초대받았다. 유진은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고 매혹적으로 보였고 지훈은 검은 정장을 입고 그녀 옆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미소 뒤에는 감추기 힘든 긴장감의 그림자가 있었다. 여보, 이 호텔 정말 평판이 좋네. 유진이 만족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큰 행사에 참석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 유명한 기업가들도 많이 왔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리고 듣자 하니 주요 기부자 중 한 명이 아주 성공한 젊은 여성 기업가래. 누굴까?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글쎄. 하지만 평범한 사람은 아닐 거야. 아마도 고위 관리의 아내나 재벌의 딸이겠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다.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 저희는 비즈니스와 사회에 큰 공헌을 한 몇몇 영감 있는 인물들에게 특별한 상을 수여할 것입니다. 그중 한 분은 강인하고 총명하며 겸손하기로 알려진 여성입니다. 그녀는 현재 수백 명을 고용하는 독립기업을 성공적으로 구축했으며 오늘 밤 행사의 주요 기부자이기도 합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정문 쪽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서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든 시선이 쏠렸다. 그 이름에 지우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유진은 마치 방금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민서는 우아하고 자신감 있게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레드카펫 위에서 부드럽게 울렸다. 그녀를 바라보는 모든 눈은 그녀가 발산하는 아우라에 매료되었다. 한때 소박했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매우 품이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민서, 그는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는 채로 나지막이 속삭였다. 유진은 남편을 쳐다보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무대를 바라보았다. 아는 사람이야? 지우는 침을 삼켰다. 그의 눈은 이제 수천 명의 손님 앞에 서 있는 그 여성에게서 뗄 수 없었다. 네, 전 부인이야. 유진은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충격과 불신으로 굳어졌다. 그녀는 한때 가난한 주부일 뿐이라고 들었던 그 여자가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그렇게 멋지게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민서는 주최 측으로부터 미소와 함께 차분하고 위엄 있게 상을 받았다. 저는 인생의 모든 실패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기회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넘어지고 무시당하고 심지어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저는 혼자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에서부터 삶을 건설하고 한 사람의 가치는 재산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마음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홀은 조용해졌고 몇몇 사람들은 감탄했고 다른 이들은 존경심을 담아 박수를 쳤다. 지우는 그 모든 말이 마치 자신의 얼굴을 때리는 것처럼 느껴져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행사가 끝난 후 민서는 하윤이의 손을 잡고 홀 밖으로 걸어나갔다. 하지만 그녀가 완전히 떠나기 전에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를 불렀다. 민서야. 민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지훈이 그녀 뒤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감출 수 없는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다. 유진은 몇 걸음 뒤에 서서 시기와 분노가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지훈 씨. 민서가 차분하게 말했다. 건강하고 행복해 보여서 좋네요. 지훈은 그녀를 깊이 바라보았고 목소리는 떨렸다. 넌 정말 대단해, 민서야. 네가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 민서는 옅게 미소 지었다. 상상할 필요 없었어요, 지훈 씨. 전 그냥 세상이 절 무너뜨리려 할 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유진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래서 여기 와서 자랑하고 우리를 모든 사람 앞에서 망신 주려는 거야? 민서는 작은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전 자랑하러 온 것도 망신 주러 온 것도 아니에요. 기업가이자 기부자로 초대받았을 뿐이에요. 만약 당신들이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그건 아마도 예전에 당신들이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너무 얕봤기 때문일 거예요. 그 말에 유진은 할 말을 잃었다. 지우는 그저 죄책감에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서 있었다. 민서는 하윤이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가자, 우리 딸. 오늘 밤은 충분히 길었어. 하윤이는 아빠를 잠시 쳐다보고는 속삭였다. 저 사람이 우리 아빠예요. 엄마. 민서는 부드럽게 바라보았다. 응, 우리 딸.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널 항상 사랑하는 엄마가 있다는 거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지훈과 유진을 남겨두고 걸어갔다. 침묵 속에서 지훈은 그날 밤이 단지 상을 받는 날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손실에 관한 날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민서는 그 호텔을 당당하게 걸어 나오며 다시는 돌아볼 필요 없이 과거를 영원히 떠나보냈다. 그날 밤 호텔 천장의 크리스탈 샹들리에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려한 불빛이 연회장 구석구석을 비추었다. 배경으로 흐르는 밴드의 부드러운 음악은 고급스럽고 위험 있는 분위기를 더했다.
그 웅장한 홀의 중심에는 지훈, 유진, 그리고 최 여사가 서서 모든 이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반짝이는 금색 드레스를 입은 유진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칭찬을 받을 때마다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마치 행복이 이제 완전히 자기 편임을 과시하려는 듯 지훈의 팔을 꼭 잡았다. 최 여사 또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에메랄드 그린 색상의 현대적인 한복을 입고 지나가는 모든 손님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제야 우리 아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았지. 그녀가 한 중년 여성 손님에게 자랑스럽게 말했다. 내 며느리 좀 봐. 예쁘고 집안도 좋고 인맥도 넓잖아. 딱 어울리지. 그 손님은 작게 웃으며 칭찬했다. 와, 최 여사님은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사돈이 그 유명한 분이라니. 그분 사업계 영향력이 대단하잖아요. 최 여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이제야 우리도 격이 맞는 거야. 예전에 우리 아들이 잠깐 잘못된 선택을 했었지만 지난 일은 지난 일이니까. 그녀는 마치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지훈은 옅게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방 안의 불빛 뒤에 가려진 피로의 그림자가 있었다. 유진은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세련된 태도로 칭찬을 주고받느라 바빴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을 때 정문 쪽에서 부드러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사람의 고개가 그쪽으로 향했다. 우아한 남색 드레스를 입은 한 여성이 어린 여자아이와 함께 들어서고 있었다. 그녀의 걸음은 차분하고 우아했지만 위엄이 넘쳤다. 머리는 현대적으로 틀어올렸고 과하지 않으면서도 매력적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불빛이 마치 그녀만을 비추는 듯했다. 민서였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즉시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의 변화는 그들이 항상 얕보던 소박한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이제 그녀는 마치 부드러운 힘의 아우라를 발산하는 품이 있는 귀부인 같았다. 그녀는 허리에 하늘색 리본이 달린 부드러운 흰색 드레스를 입은 하윤이의 작은 손을 잡고 레드카펫을 천천히 걸었다. 그녀를 보는 모든 눈은 시선을 뗄 수 없었다. 심지어 몇몇 남성 손님들은 잠시 말을 잃었고 그들의 아내들은 서로 감탄하며 속삭였다. 저 사람 누구지? 한 손님이 친구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모르겠어. 아마 행사 후원사에서 온 귀빈인가 봐. 정말 아름답다. 아우라가 강하네. 그냥 예쁜 게 아니야. 태도를 봐. 우아하고 교양 있어 보여. 민서는 그 속삭임을 듣고 작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차분하게 VIP 손님 좌석으로 향했다. 그녀의 이름을 아는 주최 측 직원이 즉시 달려와 정중하게 맞이했다. 박민서 대표님 환영합니다. 앞줄에 자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서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저는 눈에 띄고 싶지 않아요. 그냥 옆쪽에 앉게 해주세요. 오늘 밤 행사를 조용히 즐기고 싶을 뿐입니다. 주최 측 직원은 망설였지만 그녀의 뜻에 따랐다. 민서는 옆에 앉은 하윤이의 손등을 부드럽게 두드리며 조용히 앉았다. 하지만 순식간에 그녀의 존재는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품이 있었고 작은 미소 하나하나가 감탄을 자아냈다. 처음에는 잡담에 바빴던 몇몇 여성 손님들도 조용히 그녀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한편 방 건너편에서 유진이 고개를 돌리다 홀 끝에 있는 낯설지 않은 여성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더 오랫동안 관찰하며 확인하려 했었다. 그녀의 마음이 이상하게 술렁였다. 지훈 씨, 그녀가 조용히 속삭였다. 저기 저 여자 보여? 지훈은 유진의 시선을 따라 미간을 찌푸렸다. 순간 그의 숨이 쓰고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민서.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우연히 그 말을 들은 최 여사도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썹이 치켜 올라가고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동그래졌다. 설마 저게 민서라고? 유진은 지훈의 팔을 꽉 잡았다. 진심이야? 저게 당신 전 부인이라고? 말도 안 돼. 저 여자는 큰 사업가처럼 보이는데.
지우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쳐다보았다.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예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자신과 함께 해주었던 소박한 민서, 좁은 월세방 부엌에서 요리하던 민서, 어머니에게 모욕당해도 항상 참았던 민서,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이 모든 사람이 감탄으로 술렁이게 만드는 모습으로 그의 앞에 서 있었다. 사회자가 그날 밤에 주요 기부자들의 이름을 호명했을 때 분위기는 더욱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물론 이 행사는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젊은 여성 기업가 중 한 분의 큰 기여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주식회사 차크라 만디리 그룹의 창립자이자 오늘 밤의 주요 기부자입니다. 박민서 대표님께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홀 전체가 즉시 박수를 쳤다. 지우는 곧바로 고개를 숙였다. 유진은 창백한 얼굴로 그를 쳐다보았다. 최 여사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앞을 응시했다. 민서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대를 향해 단호했다. 그녀의 모든 발걸음은 마치 그들의 과거 오만을 깨뜨리는 채찍질 같았다. 그녀의 시선에서는 자신감이 뿜어져 나왔지만 얼굴의 미소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그녀가 마이크를 잡았을 때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차분하게 울려 퍼졌다. 오늘 밤 이 영광에 감사드립니다. 제 인생 여정이 저를 이토록 멀리 데려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생은 저에게 넘어지는 것이 패배가 아니며 잃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때로는 상실을 통해 성장할 새로운 방향을 찾게 됩니다. 모든 손님은 넋을 잃었다. 아무도 감히 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녀의 말은 마음에 와닿았다. 단순하지만 깊었다. 예전에 저는 다른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진정한 행복이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원망 없이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능력에서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난 후 민서는 차분하게 무대에서 내려왔다. 몇몇 사람들이 그녀에게 인사하며 칭찬했다. 유진은 시기와 불신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최 여사는 심지어 몸을 가누지도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굳어 있었다. 지후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민서야. 그의 목소리가 나지막하게 거의 들리지 않게 흘러나왔다. 민서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미소는 평온했다. 지훈 씨, 와주셔서 기쁘네요. 너 정말 대단해졌구나.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민서는 그를 깊이 바라볼 뿐이었다.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어요, 지훈 씨. 지난 일은 지난 일일 뿐이에요. 우리 모두 각자의 길이 있는 거니까요. 저는 모든 걸 용서했어요. 유진은 붉어진 얼굴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용서? 우리가 용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민서는 그녀를 부드럽지만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았다. 제가 용서함으로써 자유로워지는 건 당신들이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이에요. 유진 씨. 그 한마디에 주변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유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눈앞의 여인이 더 이상 자신이 얕보던 민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댔던 허영심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민서가 하윤이와 함께 자리를 뜰 때 모든 시선이 그녀의 발걸음을 따랐다. 그녀는 더 이상 버림받은 전 부인으로 걷지 않았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승리한 여자로 걸었다. 그리고 그녀의 뒤에서 지훈, 유진, 그리고 최 여사는 감탄, 부끄러움,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뒤섞인 감정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